헬스에는 최고의 운동들이 있습니다. 어떤 트레이너들에게 물어봐도 전부 다 하라고 하는 운동들이죠. 다만 이것들 조금만 잘못하면 최고의 운동에서 최악의 운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헬린이들이 자주 착각하는 최고에서 최악으로 바뀔 수 있는 운동 3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스쿼트. 우리 몸을 피라미드라고 생각했을 때 가장 밑에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하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체 운동을 하든 어디 운동을 하든 하체가 잘 받쳐줘야 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스쿼트가 최고의 운동으로 뽑히는 이유는 시간 대비 운동했을 때 가장 칼로리 소모가 높고 코어 또한 잡고 있고 많은 관절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헬스장에서 회원분들을 보면 스쿼트를 한 후에 무릎이 아프시다든가 허리가 아프신다든가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릎을 과다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고 허리가 안 잡히신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무릎으로 앉았다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골반이 뒤로 빠진 상태에서 내려갔다가 골반이 앞으로 밀어주면서 수축을 하는 경우거든요. 관절은 최소화해서 운동을 하셔야 되고 주 근육을 움직이려고 생각하고 항상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레그 익스테이션이나 백 익스테이션을 해서 무릎 근육과 허리 근육을 잡아준 후에 스미스 머신에서 스쿼트를 처음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무릎이 나오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내가 타겟하고 싶은 부위에 발을 맞추면 되기 때문에 운동을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데드리프트. 데드리프트가 최고의 운동인 이유는 사실 등만 자극이 되는 운동 같지만 온몸이 자극되는 운동이기 때문입니다. 스쿼트와 비슷하게 주 근육만 틀릴 뿐이지 칼로리 소비가 높고 전신의 근육을 자극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어 강화에 특출된 운동인데 코어가 중요한 이유는 아까 피라미드를 하체 운동할 때 말씀드렸다면 피라미드의 밑에 제일 넓은 기둥이 하체라면 그 중간 기둥이 코어인 허리입니다. 데드리프트는 이 허리와 복근을 같이 강화시킬 수 있는 운동입니다. 그런데 데드리프트 자세를 보면 아치형 자세가 유지가 돼야 되는데 굴곡되는 자세들이 많습니다. 무게는 나한테 맞춰서 들어야지 코어가 무너져가면서 도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허리 자체가 요추되다 보면 디스크가 터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운동으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드리프트 같은 경우에는 하시기 전에 우선 백 익스테이션과 슈퍼맨 자세를 어느 정도 하신 후에 해주시는 게 좋고요. 요새 보디빌딩 자체가 파워리프팅하고 크로스핏하고 이제 합쳐 있다 보니까 현재 회원분들은 파워리프팅식 데드리프트를 하고 계세요. 파워리프팅 같은 경우에는 무게를 들기 위해서 무게중심이 뒤에 가서 전신으로 땅에서부터 위로 드는 데드리프트를 하는 거고, 등을 발달시키기 위한 데드리프트는 땅에서부터 시작을 하지 않고 땅에 찍지도 않습니다. 왜냐면 근육이 풀리기 때문에. 보디빌딩식은 근육이 세트가 끝났을 때 푸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육을 계속 잡고 무게중심을 앞에 준 다음에 등 자극을 느끼면서 움직이는 게 원래 데드리프트고, 지금 잘못되게 이제 들어온 데드리프트가 파워리프팅식 데드리프트. 저희가 몸을 만들려면 보디빌딩식 데드리프트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 또한 그런 데드리프트를 지향하고, 만약에 제가 파워리프팅 선수처럼 무게를 늘려야 되는 선수라면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각자의 운동 취향 차이기 때문에 맞춰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벤치프레스. 벤치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주 근육이 가슴 운동이지만 사실 전신 운동입니다. 그리고 상체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삼두도 자극이 되고 전면 어깨도 자극이 되기 때문에 상체 운동에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벤치프레스를 하다가 가장 많이 다치는 부위가 어깨입니다. 운동 템포가 빠르면 어깨로 미는 거예요. 가슴으로 밀면 운동 템포가 빨라질 수 없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헬스장에 있는 회원분들을 보면 주 근육을 안 쓰고 신경을 드는 데만 집중하기 때문에 운동 템포가 빨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벤치프레스를 하지 마시고 머신을 많이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팔굽혀펴기나 맨몸 운동부터 시작하시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내가 초보니까 나는 운동기구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지만 운동을 내가 못할수록 머신들과 친해지셔야 돼요. 머신이 나온 이유는 내가 그런 동작들을 못하기 때문에 그 근육들을 단련시켜 주려고 나온 거거든요. 요새 굳이 벤치프레스나 뭐 데드리프트나 이런 걸 안 해도 되는 이유는 머신들이 너무 잘 나와 있어서. 근데 또 반대로 가르쳐 주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할 줄 알고 못하는 거랑 안 해서 못하는 거랑은 또 틀리다. 그리고 얘네들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야 큰 근육들의 틀을 잡고 전체적인 근력을 늘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걸 알려주려고 머신부터 지금은 처음에 가르쳐 주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런 걸 가르쳐 줘요. 벤치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달 있다 가르쳐 주지만 데드리프트나 스쿼트 같은 경우에는 한 3개월 후에 가르쳐 주거든요. 코어 근육이 안 잡혀 있으니까 다들. 헬스를 아무리 오래 한 친구들도 안 잡혀 있어요. 와서 데드리프트 제대로 하고 스쿼트를 제대로 하면 혼자서는 200kg, 300kg 들던 친구들이 10kg도 못 들어요. 그런 차이 같아요. 요새 또 인클라인 프레스를 많이 하는데 인클라인 프레스는 가슴의 개입도가
전체적으로 제일 적어요. 왜냐하면 어깨 개입도가 높아지거든요. 의자가 높아질수록. 디클라인 같은 경우에는 밑으로 깔려서 밀기 때문에 사실은 디클라인 프레스가 가슴 개입도가 가장 높다. 그 다음에 벤치 프레스, 그 다음에 인클라인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선수들 같은 경우는 이미 벤치랑 디클라인을 많이 해서 이 윤곽이 다 잡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윗 가슴 이 라인이 중요하다 보니까 인클라인을 많이 하는 건데, 회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벤치 프레스랑 디클라인을 많이 해야 되는 시기인 게 맞죠. 그래서 벤치 프레스가 기본 운동이니까 벤치프레스를 그래서 많이 해주라는 이야기고, 가슴 운동엔 사실 여러 가지 가지수가 많이 필요 없어요. 벤치프레스만 해도 제대로 밀면 이 자극이 안쪽까지 다 느끼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자꾸 기구를 여러 가지를 사용해서 안쪽도 주고 바깥쪽도 주고 뭐 이렇게 다들 나눠준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근육은 하나고 신경이 이어져 있느냐 안 이어져 있느냐 이 차이인데, 벤치프레스를 많이 해서 이 신경이 가운데까지 이어지게 했을 때 그게 가장 발달이 많다. 헬스장에서 무게를 올리는 것보다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운동에 대한 기초 상식이죠. 상식이 없으면 운동을 아무리 많이 해도 근육량이 증가하지 않습니다. 병원비만 올라가겠죠. 헬린이 분들은 오늘 영상의 내용들을 꼭 기억하시고 안전하게 운동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